한국교회가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전임 목사의 성추행 문제로 아픔을 겪었던 3.1교회가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위급한 환자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헌혈과 장기 기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반동성애 교재가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25일 첫 방송을 시작한 구TV 프로그램 금주의 요절송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제시 잭슨 목사가 23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986년 전두환 정권에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이후 32년 만입니다. 한국교회는 잭슨 목사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잭시 잭슨 목사는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를 사랑할 때라며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 남북의 장벽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힘써 기도하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Our God has the power 우리 하나님이 파워가 있고요. to open closed doors. We believe in prayer. 우리가 기도를 믿어요. We believe in miracles. 잭슨 목사는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 미국 지도자들이 군사전력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고 북한 주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길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정전협정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 평화통일까지 이어지길 간구했습니다. 한편 잭시 잭슨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동역하며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의 인권과 민주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최근엔 한반도 평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잭슨 목사는 앞으로 29일까지 정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2010년 전임 목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아픔을 겪었던 3.1교회가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힘을 모아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3년간 센터 운영을 책임지며 3.1교회는 사업에 필요한 운영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출범식을 갖고 성폭력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혜희 센터장은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교회에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교회 내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앞으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단 헌법 개정, 성폭력 대처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은 물론 의료적, 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해 헌혈과 장기 기증은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증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됐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설립한 박진탁 이사장은 80의 나이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증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의료기술만으론 부족한 위급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헌혈과 장기기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박진탁 이사장은 지난 1968년 위급한 환자를 위해 우연히 하게 된 첫 헌혈을 시작으로 헌혈협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이후 미국 이민 시절엔 지인이 뇌사 후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귀국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 동안 종교와 학교, 군부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헌혈과 장기기증은 현재의 의료기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박 이사장의 경험에서 시작된 헌혈과 장기기증을 통한 사명은 오늘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온 국민의 절반 정도는 이 운동에 참여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받은 것 같아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헌혈과 장기기증의 주인공, 유가족과 이식인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로 릴레이 생명 나눔을 실천한 11명과 장기기증을 함께 실천한 가족, 여러 번의 헌혈과 장기기증을 실천한 기증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사연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증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을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그게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하게 됐죠. 박 이사장은 앞으로 계속될 생명 나눔 운동에 더 많은 열매가 맺혀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생명 나눔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지나온 50년보다 더 많은 사역의 발자취가 앞으로의 생명 나눔 운동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주된 요인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세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반동성애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성북구 교회연합회가 출간한 반동성애 교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란 제목으로 교사용, 학생용으로 각각 제작됐습니다. 책은 구원론의 창조와 타락, 회복을 기준으로 세 파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과마다 마음 열기, 행동 열기, 실천하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기독교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교재의 구성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북교연 김학수 회장은 이번에 출간된 교재를 여름 수련회 또는 교회학교, 각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 바로 알고 왜곡된 성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동성애 교육교재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첫 방송을 시작한 구티비 금주의 요절송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송은 매주 한 절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암송하는 신개념 찬양 방송입니다. 유명 배우에서 이젠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진우 목사와 이은경 사모가 방송을 진행하고 인기 드라마 OST로 잘 알려진 가수 DK소울이 송 리더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배우 한인수, 추상미 씨 등 크리스천 연예인이 특별 출연해 그날 부를 성경 구절과 관련한 은혜를 나누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송을 기획한 이민욱 감독은 평소 딸과 함께 말씀에 곡조를 붙여 불러오다가 구티비에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시청자들의 삶 속에 말씀이 스며들고 역사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주의 요절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후 4시 2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 50분, 일요일 오후 6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푸난의 교회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에 위치한 소망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인천 효성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한 건데요.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난해 12월 도서관 건물이 완공됐고 지난달 이 공간에 책장과 도서 2,000여 권,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이 채워지면서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갈 공간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은 경제적인 이유로 책을 사서 보기가 어렵고 독서 문화도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망학교에서 사역하는 주성웅 선교사는 이 공간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들이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10분 크게 해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의 최근 재판이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천종호 판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청년과
피해자인 60대 택시기사를 화해하도록 한 건데요. 청년이 천판사의 제안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자 택시기사는 울컥해하며 청년을 용서했고 이렇게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천판사는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화해는 재판으로 인한 하루의 노고를 충분히 씻어줬다며 조금씩 양보하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진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금정평안교회 장로이기도 한 천판사는 지난 2월 8년 만에 소년법정을 떠났고 지금은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랑광주리가 통일을 향한 비전을 담은 발걸음, 통일행전을 진행했습니다.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복음통일의 염원을 품고 한라산과 백두산을 오른 건데요. 한라와 백두의 싱그러운 자연을 느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번 통일행전엔 특별히 남한 청년과 탈북 청년이 함께 참여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롭고 희망찬 꿈을 다시 품었다고 하는데요. 사랑광주리는 다음 달엔 판문점 일대를 돌아보며 복음 통일을 향한 비전을 담은 발걸음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수급 계획과 전망을 국민께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로 꼽힙니다.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체 작업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 2주 전부터 해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통학 차량 2만 8천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됩니다.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해당 정책을 발표하고 벨 방식과 무선통신 장치까지 모두 3가지 확인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 사망 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해 근본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관의 명칭과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월권 행위를 배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북한 인권 개선과 인권 대화 실행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행사에선 탈북민들의 간증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충남 천안과 강원도 삼척에서 한국 번개건축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국 번개건축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로 희망의 집 짓기를 하는 행사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시작해 태국과 네팔, 필리핀, 인도 등에서 릴레이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생명사랑 밤길 걷기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한국생명의 전화가 매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대표적인 자살 예방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정권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을 사면 복권해달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쌍용 자동차 파업, 세월호 참사 투쟁,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도와달라며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